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융커님과 같이 책에 대한 이야기,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그 융커님 책 중에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고, 또 혼자 읽은 게 아니라 저희 독서 모임 멤버와 같이 읽고, 읽고 나니까 너무 책이 좋아서, 그럼 우리 그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실행을 해보자. 그래서 정한 게 제일 쉬운 거를 해보자. 그래서 비우기, 하루에 하나씩 비우기를 정했어요. 근데 정리는 하려고 들면 먼저 비우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먼저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비우는 거여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비우는 거를 하고 그거를 인증샷을 단체 톡방에 올리고 그럼 저는 그걸 취합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 좀 바빠서 며칠 쉬었는데 이제 다시 또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네, 오늘부터 다시. 1일.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쭉 하다가 며칠 못했다고 에이 실패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1일이야 하면은 그때부터 그게 되더라고요. 네.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그 해 뭐 목표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뭐 쭉 하다가 나는 100일 동안 할 거야라고 맘먹고 시작하다가 며칠 못하면 에이 틀렸어 그리고 안 해버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유연한 사고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그래 며칠 쉬었다고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저도 까먹고 있고 저희 멤버들이 잊어버리고 있으면요 제가 그냥 하나 버리고 찍어갖고 올려요. 네. 그러면 또 자극받아서 그게 좋은 게 자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누군가 버리면 아 나도 저거 버릴 거 있었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거기에 힌트를 얻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을 찾고 그걸 또 버리면서 서로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고 했잖아요. 확실히 혼자 하다 보면 사실 인증도 안 하고 혼자 그냥 힘들게 하다 보면 버리고 있는 건지 오늘 내가 했는지 또 바쁜 날 같은 경우에는 잊어버리고도 가는데 누군가가 딱 기억하고 있다가 탁 하고 올려주면 아 맞다 비워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버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루 15분 정리의 힘을 읽고 비우기를 시작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집안 지저분한 것도 하나씩 버리게 되고 되게 좋은 경험이 있어서 제가 책을 썼던 의도, 목적 그대로 그냥 이미 코나님은 이제 네. 거의 반 이상 정리 컨설턴트 같으시네요. 그런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코나님의 어떤 이제 하는 일과 직업 이런 게 있을 텐데 만약에 저처럼 네. 나는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야. 아니 직업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뭐 삶의 방식, 예,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전 누군가가 왜 이렇게 정리를 뭐 잘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뭐 자주 뭐 이런 직업을 갖게 됐으면 물론 이제 직업을 갖게 된 거는 제 어떤 수익 활동이든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제가 직업을 그렇게 정의해 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 하게 그런 만드는 방법이 거네요. 있네요. 강한 동기가 되는 거죠. 예. 내가 안 치우고 있으면 난 직업가 정신이 없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저에게 되게 자극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당신이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어떤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예. 마인드 세트. 그렇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하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어떤 정리의 원칙, 어떤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 때 가장 강조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래요? 우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아 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네. 당연히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건 정리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지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계속 하나씩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도 좀 보고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받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의 어떤 여러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호랑이처럼 그룹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가장 이제 좀 추천하는 게 같이 함께.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제가 100일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네네. 그분들 뭐 막 100명 넘게 참여하거든요. 완전 경쟁하듯이 해요. 오, 100명이 되니까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나오겠어요. 100명을 이제 팀으로 짜서 막 하는데 또 게시판을 올리게 돼 있잖아요. 아, 맞다. 본인이 안 올리면 이게 또 스스로 내가 지금 오늘 안 올렸다. 그리고 막 누군가 올리는 거 보면 아이고 이거 빨리 올려야겠다. 이런 자극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극.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죠. 제가 정리 관련된 여러 뭐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봤는데 100일 프로젝트를 거의 최초로 시작했거든요. 그게 아주 처음부터 했던 일인데 그게 지금까지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멤버가 3명이었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여기 말고. 독서 모임 멤버가 책을 읽을 3명이었어요. 때. 책을 네. 읽을 때. 그리고 그 3명이 실행할 걸 찾자 해서 비우는 걸 찾아서 셋이 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독서 모임에 오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정리하는 책을 읽었어. 그리고 우리는 비울 거야 라고 제가 떠들고 다녔더니 선생님 한 분이 저는 집에서 책을 읽었는데 저도 거기에 끼고 싶어요. 저도 매일 버리고 싶어요. 정리가 제일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또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딴 분이 그거 정리 프로젝트 잘하고 계세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매일매일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 마음의 준비할 때 제가 스타트 해달라고 저 넣어달라고 할 테니까 넣어주세요라고 하다가 며칠 뒤에 저 이제 준비됐어요. 이러면서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멤버가 5명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이 정리라는 것이 사람 마음 안에 항상 콜링처럼 있는 것 같아요. 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뭔가 응?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두려운 건 그거죠.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그랬죠. 우리 멤버 5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버리면 좋지만 한 명이 못 버려도 우리 팀은 4명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힘을 받고 해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멤버가 5명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들어온 멤버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분은 정말 버리는 걸 도전적으로 했어요. 책장 하나를 다 배우고 아이들 학습지 그다음에 문제집 있는 거 싹 다 비우면서 이렇게 버렸어요를 매일 올리시는데 와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하다가 자기가 사놓은 액세서리 물건 같은 것도 발견해가지고 창의적으로 또 아이디어를 내서 머리끈을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씩 선물해 주시고 되게 훌륭한 모임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 각자들 네. 강의들이 생기고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따가 이제 한 분이 너무 부담스러우셔서 저는 이제 잠시 나갔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분이 나가셨어요. 며칠 전에 나가셨는데 잠시 휴가도 가시는군요. 네, 정리 네, 휴가. 네, 네. 그래서 여럿이 하니까 좋은 거는 누군가가 나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멤버들은 거기서 그걸 계속 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너무 쉬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하나씩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슬슬 근데 너무 또 빡 하면 또 내가 놀래가지고 나 안 하던 거 해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슬슬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요? 근데 또 이제 좀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내년이 오고 하니까 뭔가 정리하는 거랑 또 맞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책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사실은 윤커님하고 저자와의 대화를 갖고 싶었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바쁘신지. 그래서 우선은 정리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윤커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해서 이제 열심히 비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교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정리교. 코라님은 네네. 이 교단에 네. 선교사가 네, 그래요? 하면 딱 어울리실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네. 막 은혜 정리합시다. 나누고. 제가 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갑자기 교단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저도 굉장히 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뭔가를 쫙 시작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누가 뭔가 군불 지피듯이 뭔가 탁 자극을 주면 거기에서 이제 일단 시동이 딱 걸리면 굉장히 그 누구보다 좀 강력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 100일이라는 것이 곰도 사람을 만드는 기간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얼마나 게을렀으면 먼 데서 하는 강의는 들으러 가지 않고 우리 동네에 오는 강의만 들어요. 대박이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의의 질을 보지 않고 가까운 동네에서 하는가. 제가 하루는 윤커님이 드디어 대학로에 제가 대학로에 진출했죠. 입성을 딱 하셔가지고 드디어 내가 들을 때가 왔구나. 최초 8년 했는데 저 대학로 처음 갔어요. 8년 동안 대학로에 처음 강의 가신 거예요? 네. 와. 오히려 윤커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처럼. 거의 그런 상황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동네 분이라서 온 건 아니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근데 사실 어떤 많은 기대를 갖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에 오시니까 반가워 맞이하는 차원에서 친구랑 손잡고 오셨잖아요. 네, 친구분하고 딱 아는 언니야. 딱 언니구나, 같이 가는데 그날도 사실 날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날이었어요? 살짝 그렇네요. 고민했어요. 네. 네. 살짝 고민해서 날이 추우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루샤님 추운 거 못 참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계획된 우연처럼 일단 그냥 그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갔죠. 갔는데 저는 그날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정리교가 정말 이때 나온 거죠. 정리교 교주님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거 이제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뭐지? 교단 설명회를 하나 뭐 종교 네, 무슨 이거 PBC, CBS 방송 아니에요? 있죠. 네. 네. 그래서 딱 강의를 다 듣고 났는데 사실 그때까지 제가 약간 의욕이 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추우니까 강의를 들을까 말까까지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강의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의욕이 막 활활 불타오르면서 이거다. 이걸 한번 해보자. 내가 만약에 이 100일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면 이거 외에도 다른 일도 왠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한번 일단 도전해보자. 이런 생겼어요. 네, 루샤님 사연은 다음 책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책에는 그 아들 스토리 있잖아요. 아들 스토리. 네네네. 그러셨구나. 또 책에 소재를 주신 루샤님이 네.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뭐라도 동기부여를 딱 하시겠구나. 해주신 게 이렇게 아까 정리교처럼 농담하듯이 나중에 그걸 성공하고 간증하셔라. 이제 그래서 연말에 간증하죠. 정말 그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했는데 뭔가 내가 정리가 목적이라보다는 이걸 내가 했다는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되게 고마웠어요. 만약에 냉장고 정비법이면 1. 냉장고를 연다. 2. 냉장고를 안에 있는 물을 꺼낸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뭐 이것처럼 유치원생도 간단하네 할 정도의 그 단순한 정리법.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시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하루에 정말 15분씩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그걸 하는데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제가 그걸 하면서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윤컨이 개톡으로 젠톡 보내시고 개톡으로 매일매일 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께 뭔가 검사받는 아이처럼 빨간 펜 선생님 된 거죠. 그래서 칭찬도 받아가면서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칭찬도 받고 또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내 집 내가 깨끗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칭찬해 줄 줄 몰랐어요. 저도 네. 루샤님이 올리신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정리 며칠 차에서 이렇게 올리시는데 와 이거 혼자 하기 힘든데 너무 대단하시다. 매일매일 이거를. 만약에 어떤 리플도 달리지 않았으면 어쩌면 하다가 그만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리플에 약하시군요. 윤커님한테 칭찬받지 리플 딱 다는데 같이 강연을 들었던 언니가 어떤 리플을 달아줬었냐면 역시 뭘 해도 달라. 와. 그러니까 와. 강의를 똑같이 들었는데 그거 복사해가지고 네. 써먹어야겠네. 그러니까 강의를 똑같이 들었고 방법도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그냥 책을 책상에 놀려놓고 오늘 강의 하나 들었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정말 실천에 옮겨서 일지 쓰고 서약서 쓰고 그걸 해내는 과정을 보면서 다들 대단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 중국에 가 있는 친구, 미국에 가 있는 친구, 뭐 캐나다에 있는 친구 이런 분들이 나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언니의 이 포스팅을 보면서 시작해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100일 프로젝트란 게 무엇이냐. 막 이거를 약간의 고유명사처럼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뭔가 약간 한국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정리 저작권 등록해야겠네. 100일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개톡으로 막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언젠간 내가 이걸 성공을 해서 이걸 반드시 간증을 한번 하러 나가겠다.
근데 루샤님의 그 지인분들은 참 글로벌하시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더 간절했던 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하는 뭔가가 되게 재밌어 보이고 되게 훌륭하고 되게 의미 있는데 나는 이 나라에 있어서 만나러 갈 수 없고 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더 많이 호기심을 또 이제 윤커님이 중국이나 뭐 그런 데로 또 가셔야 될 것 같은 강연하러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불러주십시오. 교포님들 만나러 또 가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할 거 없거든요. 아니 팟캐스트도 외국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으세요. 맞아요. 그러세요? 네. 미국 가고 싶습니다. 미국 달라스 한번 하와이. 갈까요? 달라스. 네. 오. 달라스. 네. 어바인. 달라스가 플로리다 네, 네, 그쪽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 내년 5월 목표가 아. 달라스. 갈 때 저기 여행 가방이라도. 비서로 가방에 넣어둔 우리 선교사로 네, 선교사로 우리는 정식 선교사로. 검은 양복 네. 다 입고 네, 아주 즐거운 상상과 꿈을 꾸고 아유, 있네요. 갑자기. 네. 그 루샤님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셨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또 의욕을 불러줬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이제 부부 모임에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본인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치워도 본인은 집을 깨끗하게 만들 자신이 없어서 한 번은 남편 몰래 컨설턴트를 불렀대요. 거금을 들여서 저희 금액을 공개 못 하시더라고요. 네. 가방 하나. 네. 가방 그래서 하나?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뇌리를 딱 스치는 게 그 돈을 내가 벌어봐야겠다. 그러면 지금도 오늘 내가 하루에 1만 원씩 저금을 했어요. 네. 정기 적금을 들어가지고 하루에 내가 식탁을 딱 청소했으면 식탁 1만 원, 뭐 현관 1만 원. 아 보내실 때 그렇게 제가 이름까지. 통장을 만들어 제 통장으로 누가 그 이체. 돈은 누가 줬냐.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 통장으로 옮겨갔는데 그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다른 정리 컨설턴트한테 줄 돈을 나에게 주는 거죠. 왜 내가 컨설턴트가 할 일을 내가 했으니까. 네, 저에게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하는 청소나 정리나 이런 것들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보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해서 100만 원이 모이면 이 100만 원은 나를 위해 쓰겠다. 네, 멋있다. 네, 청소기 사고 싶었어요. 그 땡땡 청소기 아시죠? 아 땡땡 청소기 다 입는, 다로마 다 입는, 다로마 다 입는 청소기. 청소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목표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북에서 우리 그랬잖아요. 100일 미션 하시면 노래방 가자고. 네. 아, 그 윤커님도 거기 그 탬버린 계셨었는데. 이모티콘을 엄청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네. 한번 가야 됩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우리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네. 그 간증강에 한번 가고요. 그날 무슨 메뉴도 골랐어요 우리가 네. 같이 막 푹방에서. 예. 거기에 꼭 껴주세요.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가 샴페인 아직 안 터뜨렸죠. 네. 그렇네. 그래서 그걸 바뀌어야 기념으로 해서 되는 우리 바뀌- 노래방 가요 하면서 막 이모티콘도 네. 막 올리면서 대화했던 기억이 약간 그 나는데. 정리 프로젝트를 축제처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죠. 아, 네. 맞아요. 아, 네, 이 많은 정리 하나로 여러 사람한테 추억도 전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인생의 정리도 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또 계획할 네. 수 있는 그런 비전도 보여주시고 훌륭합니다. 정리라는 것이 이렇게 그 미라클한 것이네요. 경험하지 못한 자 무슨 말을 들리겠느냐 이런 말 하고 싶네요. 네, 이거 공감 방송인데. 제가 정리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아까 1편에서 우리 이렇게 여행지 가서 아, 네네. 묵는 숙소에서의 이 화사함, 네. 편안함, 쾌적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네, 네. 저는 집에서도 우리가 마치 숙소에 온 것처럼 여행지에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을 경험할 수 있으면 최고의 휴식 공간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아 정말 매일매일 여행지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네요. 이런 데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쉴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가면 네. 새로운 일, 맞아요. 치여 있는 일, 맞아요. 밀린 설거지 뭐 이런 거 이제 걱정 많이 해요. 그렇다고 뭐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어떤 이제 의미 속에 집은 노동의 공간, 불편의 공간, 짐 놓는 곳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공간의 목적대로 아니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잖아요. 하루에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뭔가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일 수도 있고, 결국 뭐 100일을 하든, 근데 보통은 100일 정도에선 집 정리 다 안 되고요. 네. 예. 안 됩니다. 얼마 예. 전 옷장 정리도 만으로도 100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걸려요. 1년 동안 예, 꾸준히. 혼자 네. 이렇게 틈틈이든 이렇게 하려면 1년 정도 걸리는데, 재밌는 건 1년 정도의 시간을 나름 이제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 그걸 이제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동기부여를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제가 정말 재밌었던 분들은 아침마다 정리를 하는데 유튜브 제 강의를 틀어놓고 한대요. 동기부여 정말 받는 거예요. 교수님 맞는데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정리야 이거 하루에 그 아닌데, 복음 말씀 네, 듣듯이. 마치 아침에 이렇게 뭐 큐티 하듯이 네. 그 유튜브에 있는 제 이렇게 그 강연 영상 틀어놓고 그거 들으면서 정리한다는 지금 거.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시는 분 나올 것 같아요.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정리 네. 영상 찍어놔야겠다. 아. 15분짜리. 15분짜리 좋네요. 진짜 딱 15분. 그거를 틀어놓고 네. 거기 끝날 때까지 하기. 그쵸. 예. 알람 그래서 따로 필요 없네요. 이번은 주방편. 딱 100일짜리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오. 이거 참 재밌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 맞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소리 지르는 형도 네, 아닌데 맞아요. 자극이 된대요. 오. 왠지 왠지 그냥 이게 에너지만으로도 정리 에너지가.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막. 예. 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100일을 하든 1년을 하든 좀 심할 경우 3년 하시는데 3년. 네, 3년을 정리하고 나서 완전히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제 어떤 변화를 느꼈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가장 이제 크게 달라진 변화는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걸 의욕이라고 얘기하는데 루시아님도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게 이제 완전히 이 두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랬겠죠. 난 정리를 못하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해도 계속 할 게 많아, 아니면 하다 지친, 네, 뭐 다운된 이런 거였는데, 일단 정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런 뭐든지 느낌이 할수 있어요. 오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네. 느낌. 사실 뭔가를 하기 전에 의욕이 돋아야 그걸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막 뭐 하고 싶어가지고 호기심 나서 막 힘을 팍 주고 가다가 너무 지치면 힘들어서 다시 다운될 때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냐면 긍정의 마음을 만들거나 재밌는 걸 하거나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톡방에다 막 얘기를 올리면서 제가 오늘 에너지가 떨어져서 긍정을 좀 올리려고 그래요. 너무 웃겨도 그냥 참아주세요. 그리고 막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정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15분이면 긴 시간도 아니고 뭐 하루에 1% 되는 맞아요. 네. 시간이라는데 그 시간을 한 1년 꾸준히 3년 꾸준히 투자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으면 인생의 획기적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했던 막 어제인데 이제 모르는 이름. 이제 저한테 굉장히, 왜냐면 제 카톡이 한 9,000명 있거든요. 카톡 9,100명. 친구는 아직 정리가 안 되셨거든요. 카톡 친구 정리 안 해요. 안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삭제 안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또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톡을 보냈는데 모르는 이름인 거죠. 근데 몇 년 전 내용 그거 몇 년 전 대표님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고 나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누구지? 약간의 갱생 편지. 누구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그때 저 이렇게 뭐 들어서 근데 그게 거의 몇 년 전인데 그때 이제 이분이 정리 이제 눈을 뜨고 꾸준히 하신 거군요. 꾸준하게 하시면서 정말 삶이 너무 달라져서 저한테 감사톡 보낸 거예요. 감톡. 맞아요. 네. 그런 거 받으실 때 엄청 감사함이 뿌듯하시겠어요. 올라오죠. 사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제 너무 그 마치 그 아이돌 이렇게 막 이런 그러면은 것처럼 그럴 줄 알았어요. 조금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또야. 1000번째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사실 그게 이제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않는 건 아니고 좀 케이스가 좀 되게 특이한 경우. 네, 그럴 때는 제가 정말 예,
직업에 대한 어떤 사명의식 같은 게 확 생기죠. 제 생각에는 윤커님이 팟캐스트를 하시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사례만 얘기를 해도 네. 뭐 길게 하실 필요도 없이 한 뭐 10분이나 15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15분 정리할 수 딱 있게 하셔야죠. 네, 정리하죠. 유튜브도 필요 없고 팟캐스트로 네. 오늘은 어디에 사시는 누구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저를 만났고 몇 년 동안 정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세 삶을 살고 선교사님 계십니다. 되셔야겠네. 아니 일단 1000회는 벌써 등록된 거 아니에요? 아까 1000번째라고 하셨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뭐 스크립트 짤 필요도 없고 갑자기 막 이 모두가 나오는데 오늘의 정리 이러면서 오늘 우리 두 분 게스트 모셨습니다. 1호 뭐 이러면서 네. 예. 아니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최근에 내신 아이의 공부 습관을 키워주는 정리의 힘. 아공 기정이라고 합니다. 아공 아, 기정. 아공 기정. 네, 요새 젊은이들은 다 줄임말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줄이면 젊은이. 아정. 아정. 저 윤컨.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제가 사례가 좀 들어가기도 했고 우리 아이 뒤통수가 나와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표지도 너무 예뻐요. 그죠? 우리 아이는 이 표지를 자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맞아, 예. 맞아. 그러고 보니 그런 것 오.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책상에 앉지를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100일 프로젝트 중에 며칠째 아이 책상 정리를 해줬어요. 갑자기 아이가 문제집을 들고 책상 위로 딱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동안 내가 책상에 안 앉은 이유가 내가 정리를 안 해줘서 책상에 이 문제집을 놓을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책상을 어떤 뭘 놓는 선반처럼 우리가 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굉장한 또 지금 아이한테 방송 미안한 들으시는 분들은 책상이 선반이신 분들은 이제 확질림을 이제 느끼시죠. 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정리를 안 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이들이 읽는 책인 줄 알았어요. 제목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걸 뭐 독서 모임을 해주자고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 줘야겠다, 딸 일으켜야겠다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책 표지도 너무 귀엽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성인용 책이잖아요. 정리 부모 교육서라고 네.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코멘트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아이들이 정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지 않아서다. 네, 위치를 정해주지 않아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왜 배워야 하는 걸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에 관련돼 있죠. 네. 네, 습관. 아이의 어떤 제목에도 언급되어 있던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어떤 이제 습관화가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공부 습관. 습관을 만드는데도 정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책상 정리일 수도 있고요. 가방. 예.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애는 항상 준비물을 빼먹고 간다. 아침에 이야기한다. 챙겨줘도 아니면 놓고 간다. 학교에서 잊어버렸다. 예. 심할 경우 교복 잊어버렸다. 뭐 이런 애들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런 어떤 이제 아이의 어떤 습관에 관련될 수도 있고 뭐 정서적인 데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고 특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많이 이제 들었는데 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집에 가면 애가 굉장히 산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집 아이들은 물론 이게 성격상의 이제 성향 차이일 수도 맞아요. 굉장히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이제 사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는 딸아이 딱 하나만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대한 양육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라는 것이 아이의 어떤 이제 정서에도 심지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리를 그런 측면으로 좀 이제 해석해 본 거죠. 네, 아이가 정리를 잘하면 아이의 정말 많은 부분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 일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리의 기본은 평화. 평화. 그쵸. 네. 아이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평화로움. 네, 아이도 부모에게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 네, 사실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부모에 대한 맞아. 스트레스를. 그럼요. 네. 근데 말을 못하고 그렇죠. 제대로 표현을 못할 뿐. 나이가 대부분의 들수록. 이제 뭐 이런 교육이나 책이 부모 스트레스를 다루지.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네, 나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거 아이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네요. 네. 엄마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네.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의 마음의 평화를 만들 수 음, 있겠죠. 예. 그렇군요. 한 번은 어린이집 상담을 갔어요. 갔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신발을 자기 이름이 놓인 곳에 딱 놓고 옷을 벗어서 탁탁 해서 서랍에 탁 놓고 자기 가방이 위치에 탁 놓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런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되게 심각하게 아이가 이중인격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아니 무슨 아직 형성되지도 않을 아이한테 인격에 논하니까 저는 이제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아니 집에 오면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신발은 확 집어 던지고 가방 절로 던지고 옷 절로 던지고 양말 절로 던져서 제가 다 집으러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 어머님도 집에 가시면 다 긴장 풀리시면서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아이도 그럴 수 있다. 여기는 이렇게 공간 단체 생활을 하니까 규율이 있어 규칙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집에 가서 그 긴장을 푸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는 걔 이름이 써 있는 신발 위치 공간이 없고 가방 놓는 공간을 정해준 적이 없고 옷걸이는 어디 이런 걸 말해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책을 읽으니까 그 심증과 물증. 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애가 상담을 이제 애 엄마가 상담을 갔는데 원장님이 어머니 서진이가 정리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길래 선생님 원장님 가가지고 아빠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인데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얘 4살 때 얘기입니다. 아유 4살이면 근데 이제 뭐 애들 뭐 4살이면 다 못하죠. 그런데 유독 이제 저희 애한테 유독 못했나 봐요. 유독. 예, 상담 내용 많을 텐데 네. 유독 정리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예.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정리 능력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정리를 잘하는 아이로 뭐 이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솔선수범하는 것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늘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 원래부터 그랬는데 애가 태어나서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2살 이때부터 이제 아빠처럼 밀대를 밀고 다니는 놀이를 할 때. 놀이였죠. 걔가 아이에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더 따라했던 행동일 수 있고 그다음에 강요 뭐 시키기 그러니까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책상 치워 뭐 다 버릴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윽박지르기 번쯤 해봤던 어떻게 찔려? 이게 뭐야 뭐 패치 뭐 이런 게 이제 아니라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함께.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리 교육을 가장 정리를 교육시키는데 가장 좋은 연령은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겠죠. 네, 좋죠. 예. 정리도 좋은 교육이 필요하군요. 그렇다고 애가 다 컸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 왜 평생이거든요. 평생. 그러니까 양육 차원으로 교육처럼 가정 교육처럼 습관 교육처럼 이제 하는 게 정리니까 뭐 아이가 다 커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추천하는 건 같이 하기. 근데 뭐 하루 종일 하라는 의미 아니죠. 뭐 책 제목처럼 뭐 잠자기 전 15분일 수 있고 9시 땡 치면 뭐 15분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보통 가정에서 같이 어떤 집안의 규칙을 만드는데 가장 이제 추천하는 게 가족 대청소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딱 5분이라도. 저녁 먹고 와서 저녁 먹고 나면 아니면 잠들기 전 몇 분. 그래서 책에 이제 이런 표현인데 잠들기 전에 어떤 의식적인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럼 아빠는 이제 뭐 거실 정리하고 엄마는 주방 정리하고 아이는 뭐 자기 방 정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함께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 이게 그 제가 강조하는 거 뭐냐면 정리라고 생각하니까 공간적인 것 어떤 물건에 초점을 맞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시간일 수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의 평화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마음의 평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시간, 관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왜 엄마는 하지 않고 왜 나만 해? 이런 어떤 상황 같은 것도 발생되지 않고 그냥 우리 가족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문화. 근데 뭐 아빠는 퇴근 시간이 항상 뭐 그렇다. 그럼 이제 엄마랑 둘이 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각자 역할을 나눠서 내지는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리고 부모가 먼저 정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정리를 교육시킬 수 있는 이제 제가 정리 교육서라고 했잖아요. 네. 부모 교육서입니다. 네. 아이 교육서가 아니라 부모 교육서. 교육서입니다. 애야 그래서 읽고 정리해라 이게 아니군요.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정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배워서 그 배운 어떤 기준 원칙대로 아이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조금 제가 독창적으로 좀 뭐 독창적이라는 개념은 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아이에게 정리 습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다가 이 넛지라는 개념을 이제 찾게 됐고 마치 우리 아이 양육법 중에 넛지 육아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넛지라는 것을 정리에 적용시키면 훨씬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그 어떤 가정의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거죠. 아까 아이의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이름표 둔 칸 아니면 이제 어떤 구역 나누기 이런 식으로 아이 벗었던 옷을 넣을 수 있는 빨래 바구니 네 이런 게 이제 넛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넛지를 부모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무조건 뭐 빨래 바구니가 정답 넛지는 아니거든요. 네. 뭐 그 집에 안 맞을 수 있고요. 맞아요. 예. 아이의 어떤 행동을 바꾸는데 그 넛지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거나 아니면 이제 책의 내용들에 소개된 걸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렇다고 집에 무슨 모든 공간에 넛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힘들 것 같네요. 네. 집에 들어가다가 넛집하고 네. 살 뻔했어요. 하고 화장실에 뭐 파리 붙이고 뭐 빨래통에 뭐 농구대 설치하고 이거 아니죠. 예. 농구대 마음에 드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로서 빨래를 아무데나 던져놓는 게 너무 싫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이 학용품, 신발, 뭐 가방, 빨래바구니 그냥 아무데나 둔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시스템이 현관 앞에 아이 소지품만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바구니를 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어디다 던져놓기보다는 들어오자마자 거기다 놓고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 같은 거는 이제 어떤 부모의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 어찌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정리를 내가 좀 제대로 교육시켜야겠다는 그런 어떤 열정의 불에 타서 네. 100일 만에 교육시켜야겠다. 네, 아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어른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1년이 필요할 수도 예. 있고 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완성을 위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리가 그러니까 완성이 안 완벽을 될 위한 때. 정리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렇네요.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정리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버엔딩스토리. 되게 힘들어요. 그 한 그러네요. 부분을 내가 정리를 할 때 사실 마음이 저도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욕실도 하고 부엌도 하고 하루에 다 하려고 하는데 네. 지치게 15분 자꾸 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선택한 15분을 끊어요. 역시. 선택한 방법이 저는 구역을 정했어요. 오늘은 욕실만, 내일은 주방의 위에 상단만, 내일은 주방의 윗부분만. 그래서 저희 선생님 중에 그 정리 15분에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 중에 선생님 저는 정말 정리를 못하는데 그분이 제안서도 엄청 잘 쓰시고요. 회의록도 엄청 잘 쓰시고 그건 정리를 정말 잘하시는데 물건 정리가 안 되신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제 경험담을 하나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역을 정해서 그것도 넓게 잡지 말고 오늘은 싱크대 뭐 요 부분만 내일은 욕실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카톡 9,100명 네. 제가 왜 그걸 정리를 네.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아야 돼요. 아, 그리고 맞아요. 결국 내가 이걸 정리하면 뭔가 좀 홀가분해질 거다라는 그런 건 알고 있으나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정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의 장치 같은 건 있어요. 예를 들어 2017년 친해질 사람 평생 친구 이런 식으로 그룹을 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오. 그게 저는 정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네요. 연락 안 하는 사람 다 지우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목록을 정해서 그 부분을 그 그룹 안에 대체한 넣고. 거죠. 저의 정리 원칙대로 아. 그걸 적용시킨 거죠. 그리고 저도 뭐 이제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지만 진짜 못하는 정리가 뭘까? 카톡뿐만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하는 것, 정말 자신 없는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제 직업 특성상 어쩌면 정말 정리 잘하기 뭐냐면 강의를 설명하는 거나 강의를 준비한 정리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시간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직업 특성상 잘해야 되는 정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좀 더 신경 쓰죠. 갑자기 그 윤커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딴 데 호기심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카톡 친구는 몇 명까지 가능할까? 9,100명까지는 지금 저도 잠깐 그 생각했어요. 검증이 됐고 1000번째 손님한테 금방 만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곧 되시겠네요. 네, 그 10,000명 중에 하나였구나 저희가. 이제 엄마도 여자다는 사실 엄마들을 굉장히 윤커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다가 10,000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작아지는 저를 발견한. 9,100명 있습니다. 우와. 네. 계속 늘어. 인증까지 보여주시고. 사실 이게 엄마들의 꿈을 위한 공감 방송이잖아요. 우리 팟캐스트가. 만약 앞으로 내가 한번 이 방송을 듣고 나니까 정리 전문가 한번 돼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경력 이동을 앞둔 어머님들이나 엄마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정리 수납 컨설턴트, 정리 전문가, 수납 전문가 이런 이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집 주변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저도 심지어 그래서. 일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정도로 많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두 가지 유형이 좀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정리를 좀 배우고 싶어서 체계적으로 교육 차원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직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경력 단절 여성 아니면 이제 주부로서의 좀 집안 가정을 돌보다가 해볼 수 있는 직업으로서 굉장히 좋거든요. 가장 좋은 건 자기의 어떤 경력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경력과 연결돼 있고 그렇네요. 가정을 가서 돌보는 일이니까 또 주로 만나는 분들이 또 주부분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정리를 좀 제대로 그 어떤 실력 같은 거를 키우면서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발전에도 되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떤 직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발전과는 연관성이 있으나 직업이 되어 수익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교육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증 취득 이후에 나는 뭐 2급이든 1급이든 그런 이제 그것은 자격증을 취득한 거죠. 근데 직업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뭐 정기적이지 그렇죠. 않더라도 고정적이지 않더라도 수익을 버는 게 이제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관이 있다 보니까는 자격증이 거의 40개, 50개가 넘어요. 정리 쪽만요? 네, 아주 놀랍습니다. 와,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굉장히 자격증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몇만 명이 이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나 현실은 어떠냐면 이제 직업화하여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과 몇백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현실은 월 수익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을 버는 분들은 정말 몇 프로도 안 될 거예요. 그 그런 정도, 현실이군요. 그 정도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수요 공급의 이제 이 이유 그러네. 때문일 수 있죠. 일하는 사람은 많으나 음. 정리를 맡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맡기는 사람들은 계속 늘 거예요.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필요 때문일 수 있고 어떤 이제 뭐 미니멀 라이프 같은 트렌드일 수 있고 아니면 자신이 이제 깨닫는 거죠. 내 삶이 정리 안 돼서 이렇게 괴롭구나.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잠자다 깨닫는 분도 있고요. 잠자다. 싸우다 깨닫는 분도 있고 오. 예. 갑자기 책 보다가 깨닫는 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느리죠. 그래서 해외처럼 미국이나 일본 이런 이제 다른 나라처럼 굉장히 보편화된 서비스 내 어떤 불편함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되는 거는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내가 직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래 나는 얼마를 벌기 위해서 월 고정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분이라면 사실 지금으로서는 시기적으로는 잘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직업이 너무 좋아. 나는 뭐 이렇게 몇 년 정도 수익이 없어도 어쩌면 아니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나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어. 이걸 위해서 한번 내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어. 아니면 이제 저처럼 전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 10년 하겠다고 시작했거든요. 이미 8년 차. 정해놓고 10년 시작하셨군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초창기, 제가 2010년에 시작했을 때 그때 수익이 어땠을까요? 직장 다닐 때 비하면 와이프가 마트에 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네. 이거 사도 되냐고. 오. 근데 그게 무슨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아니었고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먹었는데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거를 사도 되냐고. 네. 살 수 있냐? 우리 지금 이거 살 돈 있냐? 이런 의미였는데 굉장히 뭐 이제 힘들더라고. 자존심이 좀 상하고. 직장 다닐 때는 그냥 막 샀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미 제가 이렇게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뭐 정리 컨설턴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직업들, 과정들, 교육 과정들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죠. 아 이거 그렇게 이런 걸 거야 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직업적인 사명 의식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 좀 도전을 해야지 당장 돈을 벌겠어 이거 하면은 돈 좀 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안 하는 게 훨씬 나으세요. 예. 그래서 좀 더 미래적인 부분으로 또 나의 정말 딴 일보다 난 이 일이 적성이 너무 맞아. 예. 저는 사실 되게 적성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정리 전문가 요즘 뭐 강의한 데도 많고 과정도 되게 많이 열려 있는데 제 친구도 집 꾸미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언제 그런 얘기 해줬어요. 아 나는 제가 코딩 한번 들어봐 같이 강의했던 선생님이니까 그랬더니 아 나는 그건 별로 관심 없고 정리에 관심이 많아. 그거 한번 정리 전문가 한번 배우고 싶어라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정리 전문가를 하시려고 했던 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는 경력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세상으로 나가려 할 때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엄마들은 나가면서 아이 밥과 뭐 집안 살림, 정리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경력 이동을 앞두고 마음속으로 정리해야 될 거라던가 아니면은 집안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두고 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우리 삶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정리는 의식주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다 해당됩니다. 예. 그러네요. 먹고 입고 예, 살고.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정리가 다 이제 해당될 수 있는데 사실 엄마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먹고 입고 예, 이 두 가지가 좀 신경 쓰이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정말 가족의 식사를 위해서 뭐 주방, 뭐 냉장고 같은 걸 정리가 돼야 된다거나. 네, 제가 강의 때 많이 쓰는 자주 먹는 반찬 트레이. 선만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매일 먹는 반찬만 넣어서 이렇게 보관했더니 가족들이 내가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나 없어도 알아서 먹게 됐다. 그건 냉장고를 정리하는 그러네. 어떤 먹는 거에 대한 정리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옷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세탁을 엄청 해야 되는 그런 집이라면 그냥 뭐 이제 건조기 사는 거죠. 아, 그래 네. 맞아요. 밤에 돌려놓고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빨기 불편하고 뭐 이런 옷을 최소화해야 될 수도 있겠죠. 뭐 예. 그렇게 또 저는 이제 정리를 미니멀 되네요. 라이프를 이제 특히 일반 사람이 쓴 책들 정말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은 옷이 집에 30벌밖에 없어요. 오. 30벌이면 정말 몇 개 안, 그 피스로 30피스라는 거죠? 네. 위아래 따로. 아, 진짜 몇 개 그러니까 안 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예, 3분의 1도 안 되는데 3분의 1이 아니죠. 남자들이 거의 한 120벌? 120벌이나요? 보통 평균이 그래요. 정리가 그 100일 필요한 거예요. 옷장 정리가. 평균이 남자들이 125, 여자들 165 정도 있어요. 제가 다 조사 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있다 그러면 그 30벌이면 거의 뭐 굉장히 적은 수량인데 그렇다고 옷장을 미니멀 라이프를 할 수는 없으나 예. 뭐 그런 류의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제가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건 이제 뭐 이제 출근할 때 입는 옷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일요일 날 그 주에 입을 옷을 미리 한 5일치 예, 네. 세팅해 놓는다거나 그게 이제 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새 패턴, 그러니까 세 번의 흐름을 만든 거예요. 이 30벌이라는 옷을 그러니까 계절별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입고 빨고 두 번 뭐 이렇게 그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좀 어떤 직업 특성상일 수도 있고 활동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 수량의 옷을 만들고 직장 5일을 일을 해야 된다고는 5일의 패턴에 맞는 어떤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옷에 대한 신경 쓰는 것, 먹는 것에 대한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일주일치 식단표를 미리 네. 아니면 한 달치 제가 제일 추천하는 사실 한 달치거든요. 한 달치 식단표를 짜서 그 식단표에 의해 장을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식사를 뭐 반찬을 준비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시간을 정리하는 거나 쇼핑 어떤 그 금액 지출 비용을 정리한다거나 냉장고의 공간관리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식단표만한 게 없다. 오, 네. 저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저는 저희 식구들 불만이 먹을 거 잘 안 해놓는다고 하는데 사실 머리가 되게 아파요. 오늘은 무슨 국을 끓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원하는 반찬, 원하는 국을 이렇게 네. 10개씩 적으라고 아, 해서 10개씩. 오,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 저는 학교 급식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그거를 그게- 보고. 네. 이게 요즘은 이제 요리 트렌드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식단표 뭐 이렇게 치면요 엄청 그래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저염식 식단표도 네. 나오고 오. 다이어트 식단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늘 입는 저도 많이 했던 일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제가 입었던 옷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사진으로 된 건 아니어도 내 어떤 코디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코디가 몇 번 훼손될 수 있겠어요. 음. 예, 옷이 많은 사람들은 뭐 30번 넘게 훼손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 옷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렸다.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뭐 저는 이제 여자분들의 어떤 그건 잘 모르지만 한 15개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 계절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아까 옷들 이렇게 좀 네. 정리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안 어울리는 옷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안 입는 옷이 네, 맞아 있거든요. 있어요. 그걸 이제 빼야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자기 옷을 정리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코디표가 있는 거죠. 예. 코디 폴더가 있겠죠. 사진 폴더. 예. 좋네요.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그래도 옷에 대한 근데 이제 이거는 자신을 위한 정리와 관련된 거는 좀 그 이제 아이들을 위한 특히 뭐 남편을 위한 정리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아까 함께 청소하기 뭐 일요일 날은 몇 시에는 뭐 미리 해놓기 네, 네. 이런 식의 이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갖지 않고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예. 그렇겠네요. 자,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끝으로 저희가 이제 엄마도 여자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그 뭐 하실 말씀, 응원이나 격려나 뭐 이런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리는 굉장히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배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 쏟아야 돼요. 직업과정 같은 경우에 저희 뭐 100시간씩 받거든요. 근데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그런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의 이제 제 직업의 어떤 목표 같은 것일 수 있고 저는 정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안 갖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업을 갖는 거는 제가 좋죠. 근데 그거보다 재미를 한번 재미. 그러니까 느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관심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게 그냥 지갑부터 정리해 보세요. 지갑. 그냥 지금도 할 수 있어. 단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꺼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안 쓰는 카드 쓰면 안 되는 것들 포인트 카드 가지도 않는 것들 한번 비워보고 깨끗하게 쓸 것들만 한번 채워본 정리된 지갑을 만들면 그게 정리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분 전 정리 안 된 지갑과 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정리된 지갑을 경험했을 때 이 차이를 느낀다면 그게 이제 정리된 삶의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좋네요. 근데 냉장고와 지갑은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한 개씩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늘려서 재미를 느끼면 정리를 평생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뭐라도 하면 네. 뭐 지갑에 하나 정리하면 용수지 하나 더 버리면 감정적으로 와닿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재미있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시간이 갔어요. 네.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요. 자, 또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